만약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둘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가난으로 끌려 들어가요. 보통은. 네. 대부분은 가난이 만드는 구멍은 점점 네. 커지거든요. 네. 원래 가난이 아주 심하면은 네.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네. 그런 그렇죠. 종류가 이제 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가난도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경우라면 따로따로 연애할 때는 그냥 그나마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오히려 불행을 네. 자초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경우도 네. 많거든요.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런 그럴 수 경우. 있죠. 유튜브 채널 어른성장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남인숙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작가님이 또 결혼 얘기도 하시고 또 여성의 삶과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 그 결혼 권장 방송 뭐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결혼을 좀 권하고 있는데 이 결혼을 해야지 사실 맞벌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좀 모아서 집도 사고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그 일종의 그 테크 트리를 탈 수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또 이제 가정을 꾸려야지 또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막 결혼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네. 결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려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또 만나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 이제 돈 문제도 해결하고 결혼 문제도 해결하려고 해서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면 되는 건지 가난해도 그냥 착한 남자, 착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건지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결혼과. 일단은 네. 제가 주로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질문 자체가 고민 상담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난한 남자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네. 그런데 이 남자는 돈이 많아. 근데 좀 마음이 좀 덜 마음에 들어. 이런데 고민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선택의 폭은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 그런 게 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네. 결혼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가난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 사례들이 네네. 있는데요. 네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럴 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극단적으로 가난하니까 결혼하지 마.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결혼 상대가 너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결혼 상대가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결혼 상대가. 일단 결혼하고 싶으면은 네. 그리고 또 가난의 기준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뭐 경제력이 좋은 사람하고만 결혼하세요. 이게 안 돼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성이죠. 인성. 예. 이거는 뭐 사실 다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착해요. 결혼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착하다는 거. 네. 그거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게 없을 때 걸러야 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기본이기 기본 때문에 조건. 기본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이거는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착한데 이건 기본. 기본.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는 안 좋은 조건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의 가난이 있고 네. 마이너스의 가난이 있어요.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마이너스의 가난은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플러스 이상으로 쌓일 수가 없는 가난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다. 예, 그런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근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계속 돈이 그냥 빠져나갈 구멍만 있는 네. 그런 조건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둘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이 가난으로 끌려 들어가요. 보통은. 네. 예. 그러니까 네.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은. 네. 예. 그렇죠. 뭐 완전히 그 구멍을 메꿔버릴 수준의 거대한 불을 가지고 오지 그렇죠. 않는 한. 예. 네. 대부분은 그 가난이 만드는 구멍은 점점 네. 커지거든요. 네. 원래 가난이 아주 심하면은 네.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네. 그런 그렇죠. 종류가 이제 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가난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경우라면 따로따로 연애할 때는 그냥 그나마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오히려 불행을 네. 자초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도 네. 많거든요.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런 그럴 수 경우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말리죠.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로. 네. 예, 그런데 플러스의 가난은 뭐냐면은요. 네.
0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에서 시작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 위에 무언가 노력을 더하면은 점점 플러스로 쌓일 수 있는 종류의 가난. 네. 이런 거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내가 경제적으로 뭐 가진 건 없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뭐 살고 있고 나름 저축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구조여서 같이 하면 이제 쌓일 일만 있다. 네. 이런 거라면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려면은 네.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그 네.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애정이 있어야겠죠. 아, 그런 건 있어야죠. 예. 근데 저는 그냥 결혼을 위한 결혼 이런 네.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결혼을 위한 결혼이라 하면은 뭐 그냥 나이 차서. 예, 그냥 나이 차서 그리고 뭐 그냥 집 살려고 난 결혼할 거야. 예를 들면 아, 얘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도 요즘에 좀 있거든요. 예. 얘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결혼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얘랑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결혼했어요. 그런 거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거든지 내가 선택을 했을 때에만 네.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어설픈 마음으로 시작을 할 만큼 결혼이라는 게 만만치는 않죠. 결혼이 만만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요즘 결혼에 뭐 애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네. 뭐 여러 가지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의외로 또 그 애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조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동기가 필요해요. 아, 근데 그 동기가 애정이 돼요. 애정이 없으면 노력할 동기조차 없다. 그렇죠. 아, 동기가 그렇죠. 너무 부족하게 되죠. 네. 그 동기에 비해서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크니까 포기하게 되거나. 하긴 그 연애할 때 대비 결혼하고 나면은 그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대단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연애할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대충 조건 맞으면 어떻게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대단한 동기가 없으면은 이게 안 돌아가는 그렇죠. 시스템이 예. 결혼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음. 그 애정이 조금 부족하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된다. 예,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좀 부족하다 약간. 근데 조건이 그걸 상쇄할 만하다. 그러면 또 잘 살아요. 그럼 애정이 살아나나요? 이렇게 애정이 이렇게 점점 피어나나요? 노력하면은 네. 그 애정도 예, 조금 괜찮아집니다. 예. 조건이 괜찮으면. 조건이 그걸 상쇄할 아. 만큼 되면. 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네. 정도로 조건 좋은 사람은 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쉽게 예. 찾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에 참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만큼 또 막 열심히 뭐 결혼하려고 막 애쓰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그 의욕이라는 게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는 싶지만 나한테 누가 와주길 바라지 내가 이렇게 가지는 않는 듯한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그 여성분이시니까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은 가난한 분이 아무래도 부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잘 되시긴 하겠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과 결혼을 마음 먹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자분이 그런 분들은 이건 꼭 알아둬야 된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부자인 분과 결혼하면 뭐 경제적인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지만 아직 부자가 아닌 분과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건 좀 마음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들 그런 거를 그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네. 자녀를 둘 것인가 아니면 네. 딩크로 살 것인가 네.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연애 때만큼의 소비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네. 예,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긴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할 때보다도 소비를 훨씬 더 줄여야죠. 그렇죠. 네, 많이 줄이게 되죠. 그게 사실 정상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혼 때 연애할 때보다 더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오히려 저축액이 막 더 줄어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상적인 부부라면 소비를 되게 줄여가지고 이제 저축을 하면서 뭔가 미래를 꿈꾸다 보니까 조금 그 팍팍하게 사시죠.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신혼 때 참 좋거든요, 사실. 대부분 다 좋으니까 결혼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게 신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때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관계의 그런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신혼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독립적인 가정을 꾸며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거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모든 게 다 안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신혼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연애 때는 어쨌든 이제 뭐 만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이건 헤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한 술을 한 4차까지 먹고 막 오후 6시에 나가가지고 술을 막 4차, 5차까지 먹고 막 그렇게 끝까지 먹고 막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술값이 꽤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사니까 막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연애하듯이 이제 신혼 생활을 보내니까 생활비가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급격하게 줄이면서 갑자기 정신 차리고 살았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결혼했다는 거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돈도 많이 아끼고 이런 거를 해야지만 그 가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두 명이서 같이 이뤄야 된다는 걸 좀 명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꼭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돼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아라든지 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네. 세상에. 그죠? 네. 결혼하자마자 준비를 하라. 예, 뭐 우리나라가 신혼 이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고요. 신혼 이혼이. 예. 네. 신혼 이혼이라는 것은 네. 결혼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아주 세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또 이 기간을 넘기면 또 오래 살아요, 비교적. 네.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판단을 해서 빨리 끝내고 그 이후엔 조금 네. 참고 살고 이런 네. 경향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다? 뭐 요즘엔 잘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네. 의외로 꽤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권해요. 예, 그냥 본인의 커리어를 네. 웬만하면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예. 조심해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더 조직원으로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도 영업부서가 짱 먹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돈을 벌어와야지. 돈을 네. 벌어오는 네. 부서가 난 거지. 네. 돈을 쓰는 부서는 좀 회사 안에서도 찬밥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네. 주체 네. 이런 사람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인식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혼 전에 본인이 경제 주체로 살았던 삶에서 조금 뒤떨어져서 네. 다른 존재로 살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몇 년은 편하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네, 사는 게 네. 편한 것 같은데 네. 점점 지날수록 그게 편하지 않다는 걸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도 그게 더 낫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여건이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예. 하긴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돈 얘기를 떠나서 여자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결혼 상대로 좋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시간 다 써도 다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네. 뭐 경제적인 거랑 이런 것까지 저는 다 포함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단순하게 그냥 돈만 많은 네. 그런 분하고 다 결혼을 했어요. 나를 네. 좋아하고 저 사람 경제력이 좋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그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러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3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네. 나한테 쓰는 게 낫지. 네. 억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인데 네. 나한테 100만 원도 안 주려고 그래. 생활비로 그렇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봤어요, 실제로.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냥 100만 원 떼면은 아이 키울 수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네. 예, 그러면은 이분은 본인이 경제 생활도 못 하면서 그냥 150만 원 내에서 생활을 팍팍하게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족인데 네. 예, 그렇게 무언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룰 만한 인성이 안 되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네. 당연히 기본적인 음. 경제력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인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성도 좀 쪼개서 봐야 되는군요. 인성이라는 게 뭐 당연히 착한 것도 있겠지만 착한데 또 이런 면에서 뭐 아까 말한 어떤 생활비는 뭐 절대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또 이상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착하다는 게 너무 애매해요. 그렇죠. 예, 사실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걸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보통 그냥 저 여자가 나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 여자분 앞에서는 다 착할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잘해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는 걸 착한 거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금 판단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는요. 저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결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조금 사회 경험도 어느 정도는 해보고 사람도 좀 관찰을 하고 전두엽 성장이 20대 후반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는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일찍은 중후반 때 그때 결혼해야 된다. 이후 예, 판단을 좀 잘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본인이 일단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남자 여자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걸 볼 수 있는 기준도 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살짝 이상해도 그냥 멀쩡해 보이거든요. 멀쩡해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착하고 뭐 인성 좋고 뭐 경제력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다른 거 뭐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폭력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그거는 제가 너무 기본이라서. 그런 건 기본이고. 예, 근데 그 기본도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이.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기 그리고 도박. 바람기를 나는 잡을 수 있겠지 하면서 결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정말. 예,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바람기와 도박과 그리고 술. 예,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피해야 될 조건들인데 그냥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렇겠다고 했어.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그게 본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예, 그런 것들을 거죠. 많은 사례를 통해서 다들 어른들이 말리는 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알고도 결혼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어떤 사랑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그런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의 상태에서 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연애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최고치예요. 가장 좋은 상태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상태고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그거보다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예. 좋아지지 않거든요.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좋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결혼하기 좋은 여자분들 이게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남성과 여성이 조금 사회적으로 사회화된 과정도 좀 다르고 태어나면서부터 뇌의 그런 구조와 또 나오는 호르몬도 다르기 때문에 좀 특성들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서 서로 좀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성격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인데 남자를 좀 이해하는 성격.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성격.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성격과 이해조차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해조차 안 하려는 성격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결혼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해조차 안 하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굳이 설득을 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있죠. 예. 결혼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막 억지로 결혼하려는 남자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막 후회하는 분들 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또 있을까요? 경제 개념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경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전에 쓴 책이 쇼핑 심리 에세이 뭐 이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삽니다라는 네. 책이 있는데 거기서 삽니다라는 게 두 네. 가지 의미예요. 그죠? 네. 우리가 산다는 의미, 마이도 있구나. 그렇죠. 네. 두 가지 네, 의미를 네. 중의적으로 쓴 건데 그게 사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서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면은 인생도 또 잘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사다가 쇼핑 중독 걸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네. 하는데 쇼핑 중독은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 삶에 들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하고는 다르게 네.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쇼핑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이렇게 터져나온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면의 결핍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결핍이 단순히 그냥 여자니까 쇼핑 좋아한다.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쇼핑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다른 어떤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냥 쇼핑 중독으로 터져 나온 걸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좋은 여자분들의 뭐 특징이라고 할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돼서 사회 경험도 많이 하시고 인간관계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되게 괜찮은 조건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은 오히려 피해야 된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같은 성격이 있다면요. 결혼할 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네. 그러니까 물론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네, 그런 거 네. 말고 네. 다른 의외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많은 분들이 대화 잘 통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조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죠? 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해가 깊은 게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여자는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디폴트예요. 네. 예. 그게 디폴트거든요. 이게 디폴트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이상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 통하면. 네, 근데 네. 그거는요. 관심사에서 뭔가 겹치는 게 많으면 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필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명의 상대처럼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취미도 같고 뭔가 막 다 취향이 다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언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네.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의견이 같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뭔가 의견이 달라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걸 네. 양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다를 때 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못 참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마침 남편도 네.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아침에 삼겹살 먹는 게 삼겹살 좋은 먹어요. 거예요. 네. 우리는 영혼의 짝이야. 네. 하면서 그게 좋은 결혼 상대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정말 좋은 결혼 상대라면은 아침에 삼겹살 먹어? 그래 먹어. 나는 여기 옆에서 그냥 빵 먹을게. 나는 싫지만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뭐 있어. 이런 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 게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우리가 그냥 서로 카레라이스를 좋아해서 우리가 잘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침에 삼겹살 먹는 여자였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취향이 같고 뭐 대화만 잘 통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화가 잘 안 통하거나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네.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기에 좋은 상대예요. 네. 좀 다른 점이 있어도 네.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이 안 맞을 일들이 맞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것들마다 부딪히면 사실 못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연애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져서 이제 30대 초반도 이제는 결혼 빠르다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제 한 30대 중후반 돼야 이제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30대 결혼 정년기인 분들도 이제 많이 보시니까 이런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선택이나 행동 같은 거에 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평균 결혼 연령을 보면은 네. 여성 같은 경우는 32세 조금 넘고요. 남성은 34세 이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평균 결혼 연령이. 근데 옛날 같으면은 벌써 결혼해서 애를 몇씩 낳고. 그렇죠. 보통 그때 나이면 삼촌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를 나이인데. 그렇죠. 네. 원래는 그런데 네. 이제는 아직도 본인이 초딩 같다고 느끼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나이 되면 아직은 그렇게 조급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거기서 3, 4년만 지나도 갑자기 조급함을 느끼면서 무언가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어느 순간 조급증을 느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아무하고나.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위기를 살짝 넘겨야 돼요. 그게 물론 그 이전에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일본 책에서 온 건데 혼활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활동. 예, 그걸 줄여서 하는 말인데 사실 결혼도 만약에 할 생각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뭐 소개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열심히 좀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냐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또는 회사 집 하면서 어디서 나타나지? 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택지가 좁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혼화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다니셔야죠. 많이 만나고 확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당첨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안 사고서 당첨이 될 수는 없는데 의외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로또를 안 사고서 자꾸 당첨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로또를 사서 갖다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에서 로또가 이제 운명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만추, 그놈의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안 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데 인위적인 만남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만나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요즘인데. 근데 그 자연스러운 만남조차도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게 또 이게 우주의 원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주로 갑니다. 왜요? 왜? 왜냐하면 에너지를 투입해야지. 그렇죠. 예, 에너지를 투입해야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게 물리학의 법칙이니까. 하긴 그렇죠.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나한테 오진 않죠. 그렇죠. 엔트로피의 법칙. 예, 그렇죠. 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혼란과 안 좋은 걸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무언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자꾸 에너지를 꾸준하게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가고 그렇죠. 어떻게든 가서 뭐 말을 걸든지 앞에 서 있든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막 즉흥적으로 막 결혼하려고 막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갑자기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제까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 결혼 상대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제까지 10년 동안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안 보였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결혼 상대로 보이는 거는 보석인데 내가 발견을 못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돌인데 갑자기 보석으로 착각하게 되는 상황이 된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럴수록 좀 냉정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둔 또 미혼분들 이제 뭐 예비 부부 뭐 이런 분들 뭐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예,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저는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6년 차 됐어요. 올해 이제
예, 3월달에 축하드립니다. 갔는데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굉장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예, 젊고 좋은 시절을 다 그렇게 가서 너무 슬펐다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20대 중반에 집을 네. 샀거든요. 네. 그때 이미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싱글이었다면은 그런 시도조차 안 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과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요. 지금은 2천만 원 가지고 집 못 사죠 당연히. 예. 그런데 물론 출발점이 다르다고 해도 좀 안정되고 이런 면에서는 결혼이 좀 유리한 면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 요즘은 독립채산제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또 독립채산제로 하면은 결혼해서 이게 자금이 모아지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결혼이라는 건 이제 좀 공동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결혼해서 모아지는 의미는 좀 퇴색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들죠. 그리고 무조건 결혼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좀 잘 조율을 해서 미리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진을 해본 다음에 설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만큼 잘 준비해서 하는 게 결혼이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거나 너무 뭔가 필에 의해서 갑자기 하거나 너무 뭔가 그냥 사랑만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게 결혼이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준비 잘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관계 전문가이신 남인숙 작가님과 함께 여러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어른성장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남인숙 작가님이셨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